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처벌해! 명령이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대개혁, 사법적폐청산, 그것은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말입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죠. 최강변기에서 노영희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썩어 빠진 집구석 페인트 칠 몇 번 한다고 쇠집되지 않습니다. 썩은 내 나는 집구석 이제 털어내라고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전원은 만장이 지금은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로 보수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재건될 가능성과 대안이 있을까요?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 이 어려운 수요를 풀어오겠습니다. 서울 노웅우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벽 지역위원장과 민심의 리트머스지 YTN 라디오의 뉴스프리한 남자 오창석 씨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할머니들이 쪽팔린 줄 알아요. 어디서 저 할매가 기사님 어머님 어쩌실 겁니까? 지는 기회를 줄게. 인간이 되라요. 1992년부터 6년간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면서 일본 재판부에 맞선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이야기로 화제가 된 영화 허스토리 4부 우리 연애할까요에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고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그동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국 선언에도 나섰던 분 연결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연 변호사 만나봅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냥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매우 아쉬운데요. 예. 일단은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사실은 이제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이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 수장인 대법원장이 고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고발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대법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수사 협조라는 워딩만으로도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쉬운 부분은 아닌데, 다만 두 가지 좀 아쉬운데,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주된 의혹이 재판거래 의혹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는 하면서 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 그것도 이제 이 법원 안의 내부 사이트에다가
이 담화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네, 소통을 했다라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권리구제 방법을 예. 대법원장님께서 좀 거론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분들이라 하면 그 재판 거래 의혹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최소한 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수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정황이 나오면 재심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입장이 전혀 없으셔서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원이 본인들이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수사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상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법원을 수사한다. 굉장히 검찰로서는 부담이 돼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직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사실 향후에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시죠. 그렇죠. 예. 그럼 자기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가장 원칙으로 돌아와 보면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그 법 앞에 다 평등한 것이고 고발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는 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고발을 해야 되지만 수사가 개시된다라고 하는 검찰 입장이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10건 이상 고발이 된 상태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 점이긴 하죠. 예. 네네. 그래서 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들 같은 법조인 공무원들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그 법관들이 경론을 거쳤다고는 합니다만 그 형사 절차를 통해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진상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법원장님도 많이 고심하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고발이 돼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 협조하겠다라고 하셨다면은 법원에서 또 개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검찰이 너무 많은 범위의 자료를 가져가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괴롭히는 데 쓴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좀 조건부로 발부를 해서 특정 혐의가 지금 드러난 사건들에 한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자료 관리자 입회 하에 자료를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장을 무조건 기각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작년 2월에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아는데 법원 행정처의 판사 사찰 지시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표까지 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요. 네. 그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은. 예. 네, 갑자기 사실은 남편도 이제 행정처는 매우 요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사법 정책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고 근데 지금 이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난 다음에 보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은 판사 사찰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 사표는 쓰지 마라 이렇게 한번 말려보긴 했었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사표를 썼었을 때 그 당시 임종원 전 차장님께서 전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계속 특히 철회를 해라. 너한테는 그 일 안 시킬 테니까 철회해라. 라고 했고 저희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체를 중단해야지. 그렇죠. 라고 항의를 하면서 결국은 당시 국제인권법 연구의 와해 조치를 중단해라. 그러면은 사표는 철회하고
대신 행정처는 안 가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일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뭐 이탄희 판사는 당시에 판사 사찰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항의한 거고 혹시 요즘에 의혹으로 나오는 이 재판 거래 정황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는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 재판 거래 정황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뭐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네, 도저히 법원에 특히 저도 이제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부 남편의 또 판사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판결에 대해서 협상을 운운하거나 뭐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물밑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게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대법관 13명 모두가 재판 거래 의혹 근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진짜 근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정말 그분들 말이 맞기를 희망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대법관님들은 입장일 뿐이니까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드러난 보고서에는 지금 너무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밑으로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식으로 기조실에서 기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조실에서 그런 보고서를 뭐 소장용으로 작성할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보통 이제 대법원장 밑에 처장님이 계시고 처장님 밑에 차장님이 계시는데 차장님이 직접 작성한 문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겠느냐. 그리고 전원합의체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대법원장님이신데 그러면 보고가 됐다면은 대법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방향이 어떤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뭐 법원을 신뢰한다고 했었습니다만은 법원이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이제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철저하게 정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모든 상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특별법을 만들고 그래서 특검하고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진실청구권 인정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행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을 오히려 대법원이 아주 적극 협조하고 오히려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국민들이 다시 조금은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 나머지 사법정책에 대한 사법개혁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지원 변호사였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정면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대통령하고 또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예, 오늘 원래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제 같이 식사 한번 하자라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자리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그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격려하는 자리라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독대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한 30분 정도 독대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깊은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2002년 때부터 자신의 소신이다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 그걸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거의 다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발표만 나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뭐 당연히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검찰이 사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조직의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이거를 좀 누르느냐 이거를 지금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 뭐 제가 검사들도 많이 알고 경찰분들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진짜 온도 차이가 사실 심각하고요. 이 검찰 내부에 흐르는 기류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보면 경찰은 어쨌든 수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수사권 조정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이 가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수사를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느냐. 수사를 종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의 일부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을 검찰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영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기각된다든지 또는 검찰에서 기각을 했을 경우에 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정도는 양보선이 어느 정도 그 타협선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더 달라. 우리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문 대통령이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검찰은 사후 보충 통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은 내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검찰이 전 세계 검찰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빼라 그거를. 근데 검찰은 뭐 자기들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테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검찰이 반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경찰이 원래는 우리나라는 경찰의 권력이 훨씬 더 셌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예. 그런데 경찰이 권력을 너무 남용하고 이제 함부로 하다는 문제 때문에 인권과 관련해서 검찰에게 모든 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현재와 같이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 모두 검찰에게 넘어가는 식으로 예. 바뀌었죠. 예. 그러다가 또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검경수사권 독립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문제가 지금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뭐 반성한다고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권의 눈치 보면서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이제 명분이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 또 상당수가 검찰하고 경찰 간의 이런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종류의 권한 분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부적으로 반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부의 권한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안에서 좀 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도 완전히 반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 그 얼마 전까지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은 사후적 통제 그다음에 인권의 침해가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느냐 안 주느냐, 영장 청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도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기준으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무력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무력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무력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기소권에 가까운 수사권을 가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권 중에서도 이 수사 종결권이라든지 특히 영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찰이 가지는 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통령의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면은 과연 이 부분을 경찰에 주겠다는 뜻인지 그건 아니라는 뜻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 기자 검찰 출입하다 보니까 검찰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사를 안 받아보시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수사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지금 그 그러니까 수사를 일차적으로 경찰이 종결할 수 있느냐 문제하고 뭐 영장 관련된 부분하고는 정말 첨예하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문무일 총장이 사실은 그 한 발 물러선 식으로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리가 그냥 준다는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뭐 그것이 그냥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편하게 통 큰 양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히 이제 일선 검사들하고 이 수뇌부들하고도 조금 이 온도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 같은 경우에 검찰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될 경우에 국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경찰을 너무 낮게 보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사건을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이 됐다. 그럼 고소 고발인 입장에서는 화가 되게 날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나는 검찰에 다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검찰 출입 기자.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좀 나와야 할 테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야기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쪽이 경찰이나 검찰 양쪽이 다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더 못 받아냈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욕심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면 이런 건 너무 지나치게 완전히 수사 종결권에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면 다 가지는 거고 사실 검찰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 상태에서 불만을 가진다면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경찰들도 사실은 이걸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아주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그렇겠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법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잘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 검사장 인사가 이번 달에 있죠. 그렇죠. 네, 조만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반발을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성 청장이 지금 내일 모레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달 안에 나가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발하려면은 마음 먹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 이번에 검사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사람이 대놓고 나는 검사장 못하겠어라고 하는 방향의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때문에 검찰이 반발 안 할 것이다. 조금 과한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약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좀 모욕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로 갑시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있었습니까? 오늘 첫 재판이었습니까? 그렇죠. 미투 첫 재판이죠. 네, 안 전 지사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이게 오늘이 정식으로 기일이 잡힌 것이 아니라 재판 준비 기일입니다. 재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원래 재판 준비 기일에는 증거라든지 또는 뭐 증거를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또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준비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담당 재판장은 이번 사건을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집중 심리를 하겠다. 월수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유가 있다면은 조금 시간이 바쁘게 된다면 화요일 오전에도 열 수 있다. 그래서 한 12번 정도 재판을 연 다음에 종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2번 바뀌었어요.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판부가 바뀌고 혹은 집중심리 같은 건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있는 사건이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 재판 맡은 재판장이 충남에 이 재판 맡은 재판장이 지금 현재 재판장이죠. 이 사람이 대법원 공보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자들한테 미리 전화를 다 돌렸어요. 한동안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할 정도로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까요? 합의된 관계냐 아니면 강압적 관계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범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그 새벽 4시, 5시부터 일이 시작되면서 1시도 이 피해자가 이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온 얘기처럼 문자 메시지 예를 들면 뭐 물, 담배, 뭐 맥주 이런 식으로 아주 짤막한 단어밖에 사실은 서로 주고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위력적이고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불릴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들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나 다른 사건의 예를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썩 입증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죠.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 해준 건 맞으나 합의했다. 그렇죠. 네. 강압으로 했다고 김준 씨는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말 이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나온 거 보니까는 성관계 직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거 거부했다는 게 본인 얘기잖아요. 그게 본인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담배, 맥주, 물 뭐 이런 얘기를 짧은 메시지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 어떤 관계를 입증한다든지 또는 강요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이 그 결론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전망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해석된다는 건 뭐죠?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만큼 친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성관계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정반대 해석을 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설명하기에 따라서 주장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갖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단어 하나로 쓰고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너무 친하니까 그냥 단어만 해도 서로 간에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관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요즘에 그 법원의 태도를 보았을 때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본인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정확하게 하면 그걸 좀 많이 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빨리 여름 지나기 전에 끝나겠네요. 결과는. 7월 중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한 주에 그 3번, 4번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그래서 7월 중에 재판을 모두 끝낸 다음에 아마 8월 이 둘째 주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논란은 좀 계속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재판하시는 재판장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욕을 아마 좀 먹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 말씀은 이거를 뭐 유죄로 판단을 하면은 남자들 이게 뭐라 그럴 것 같고, 정부죄로 한다면은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러게, 대단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렇게. 네. 팟빵 앱으로 이 작가 개싸움 지지함님께서 택배회사에서 세계는 우리는 틀어놔서 그거 듣다가 정면 승부를 들으니 꽉 막힌 강변북로에 있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역시 방송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네요. 네. YTN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오늘 이렇게 깨알 자랑을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써주시잖아요. 청취자께서. 보통 그런 거 잘 안 읽으시던데 역시 훌륭해요. 요즘 이렇게 깨알같이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는 우리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YTN 들으시면 되고. 자, 앞에 또 우리가 1부에서 이탄희 판사 아내 분 모시고 잠깐 전화 통화했었는데 좀 전화음이 멀어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담화문 공식적으로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원래는 오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오후 1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협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직접 뭐 고소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진 않지만 이미 여러 가지 고발이 14건에 걸친 고발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대법원은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서 모든 인적 물적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말을 꼭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법관들도 달래야 되고 또 사실은 그 국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 협조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사법 거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 말이 사실 필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입장이 나왔는데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들먹거려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관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일부 특히 이제 그 고위직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사건 자체가 계속 사건화되고 거론되는 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달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이 판사 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죠.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진행됐던 판사 사찰 그런 자료에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찰을 당한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생기는 이런 고위 법관들의 반발을 어떻게든 간에 좀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사족 같은 표현이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 구성 관련해서는 이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세력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사찰 당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뭐 과격하게 나가면 저 사람은 저래서 피해식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저 사람을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데려다 놨냐 이런 얘기를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이제 입장에 처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검찰이 수십 건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대법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법원을 수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는 이게 검찰이 안 그래도 부담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믿는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검찰에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근데 판사들한테 한 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사 협조하겠다는 검찰에게 한 말이고 그다음에 나는 그런 거래가 없다고 믿는다는 판사들에게 한 말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7시 정각의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